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확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입니다. 확약. 예, 확은 확실할 확자예요. 확실할 확자. 이렇게 돌자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예. 확약, 확실한 약속이 바로 확약입니다. 예, 먼저 우리 문제인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리딩 케이스 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교수님 사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천시장은 세계의 대상 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르게 되면요, 그 바다에서 어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가를 우리가 어업면허라고 해요. 어업면허라고 하는데 이 어업면허 처분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대상 어장에 대해서 을, 병, 정을 선순위자로 하고 우선순위자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자로 한다. 이 우선순위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네들끼리 뭐 특별히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장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럼 이제 3명에게 어업면허를 해주는 건데 얘네 3명이 1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 3명이 1순위자가 됩니다. 얘네들 선순위자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갑을 후순위자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후순위자로 하는 결정이라고 하면 얘를 이제 2순위자로 본다는 겁니다. 2순위자로 본다. 네, 결정을 했다. 이제 결정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처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요 결정을 우리가 확약이라고 그래요. 확약. 여러분 이제 교과서 보시게 되면요. 확약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행정행위의 발령이나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약속입니다. 발령, 불발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 걸었으면 지켜야 되죠. 그렇죠? 지켜야 되는 힘, 그것이 바로 자기 구속력입니다. 자기 구속력, 자기 구속을 받게 되는 약속, 의사표시가 바로 확약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행정청인 인천시장이 말이죠. 인천시장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을병정에게만 약속을 한 건 아니에요. 갑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말고도 5번째, 6번째, 7번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3개의 어장에 대해서 어업면허 처분을 한다라고 했고 3명을 1순위자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을이나 병이나 정이 어업면허 신청을 하면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신청을 하면은 너희들 먼저 우선순위로 어업면허 처분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어업면허 신청을 안 하면 갑은 1순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3명이 전부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얘가 이제 후순위자로서 어업면허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3개가 다 찼으니까. 위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이런 확약을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우선순위 결정. 이건 확약의 내용이에요.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확약 그대로 일치되는 건 아니고 확약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을병정에게 3개의 어업면허를 하였습니다. 그 말은요. 을병정이 어업면허 신청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업면허 처분을 하였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종국적 규율, 이게 바로 최종적인 처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거부된 거죠. 그죠? 거부된 겁니다. 갑은 어업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갑은 인천시장의 을등에 대한 을병정이죠. 을등에 대한 선순위 결정, 선순위자로 결정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결정이죠. 우선순위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즉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것이다. 뭐 허위 신고가 있었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위법성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부정한 방법,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이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행해진 면허 처분에도 문제가 있다. 어업면허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선순위 결정이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선순위 결정이 바로 선행행위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진 행정작용이에요. 얘가 선행행위고 그리고 이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후행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이 후행행위가 바로 을병정에 대한 어업면허였던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처분입니다. 어업면허라는 것은요. 이건 특허에 해당해요. 특허면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죠. 행정행위가 맞네요. 행정행위라면 처분 개념에 대한 이론론, 이원론 무엇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우선순위 결정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얘가 위법하답니다. 우선순위 결정이 위법하다. 그런데 갑이 이같이 위법한 행위를 다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겁니다.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과연 이쪽으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취소성. 이 취소성의 소재기는 과연 적법한 것인가? 소재기는 적법한가?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판례를,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결론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종전의 어업면허 처분이 취소되면, 그러니까 지금 의병정에 대한 어업면허 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취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오는 취소라고 하게 되면 취소는 3명밖에 불가능합니다. 권한있는 기관의 취소를 말하는 것이죠. 처분청의 취소 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재결과 취소의 수소법원의 취소 판결 3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서의 취소는 무슨 취소를 말하나요?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렇죠. 취소 판결입니다. 요건 취소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가 되었다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뭘 취소했다? 어업면허 처분을 취소했다. 그 말은 판례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 여기서도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 우선순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했어요. 얘도 지금 갑이 우선순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얘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소송을 여기다가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여기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미루어 짐작건데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후행행위, 처분,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상적격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대상적격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면 1번 대상적격. 과연 소의 대상은 무엇인가? 어업면허 처분이다. 어업면허다. 그래요.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을도, 병도, 정도도 있지만 이 순위자로 결정되는 갑도 우선순위 결정의 상대방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갑은 분명히 그 결정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어업면허 처분의 상대방은 분명 을병정입니다. 을병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원고적격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누구죠? 갑은 분명히 갑은 처분의 상대방이다? 아니다. 처분의 제3자입니다. 처분의 제3자죠. 그럼 과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엄연히 대상 어장이 3개밖에 없고요. 그 하나의 어장에는 한 명의 어업권자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성립될 수 있죠? 경원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되죠. 어장이 3개가 있어요. 갑이 여기 들어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겠죠? 을병정의 순서를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어장에 대해서는요, 을이 지금 어업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병이 어업권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이 어업권을 받았다면, 갑이 어느 어장에서 어업면허를 받고 싶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어장에 한 명의 어업권자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갑과 을, 갑과 병, 갑과 정은 분명 뭐예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누구와의 관계도 전부 다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죠. 그런 걸 우리가 경원자 관계라고 하게 되고, 경원자 관계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경원자 관계의 특징은 비록 그것이 외형상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럼 갑은 분명히 처분의 상대방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제는 뒤쪽에다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우리 요건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취소 판결에 따른 효과가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하게 되면 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선순위 결정은 그대로 살아있죠. 만약 어업면허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고 나서라도 갑은 결국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면 그럼 이런 소송은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의 실익이 없죠. 협의의 소익이 흠결될 겁니다. 이게 그대로 살아있다면 취소 판결이 나온 후에 다시 갑이 어업면허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갑은 또다시 거부를 당할 겁니다. 그죠? 왜? 을병정한테 줘야 되니까요.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이게 뭐라고요? 확약. 확약을 그대로 살려둔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 인천시장은 을병정에게 니들이 신청하면 니들에게 먼저 어업면허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 살아있다면 갑은 끝내 또 면허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협의의 소익이 없겠죠. 지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우선순위 결정 확약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면허 처분이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되면 취소가 되게 되면 종전의 우선순위 결정을 무시하고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거야.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우선순위 결정을 한다. 새롭게 우선순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을병정을 배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갑을병정을 다 고려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을병정이 선순위자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우선순위 결정을 했을 때 갑이 물론 또 2순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1순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1순위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래서 갑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 소송은 당연히 실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선순위 결정을 한다. 다시 우선순위 결정을 한다는 내용 안에는 갑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그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면허 처분을 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이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인천시장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은 바로 이것이다. 이게 기속력에 맞는 행위다라는 얘기죠. 기속력에 맞는 행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될 의무, 그것이 바로 기속력이었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동은 뭐 때문에 얘를 취소한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취소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취소했다는 말은 이게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취소성의 소송물은 위법성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법성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그 말은요, 위법성이 이렇게 그대로 100%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100% 반영이 되었다. 왜 반영이 가능합니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연결해서 이루어질 때 선행행위가 처분이 아니면 그 위법성은 후행행위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하면 그 위법성이 일로 반영이 된 것이고 얘가 위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여기서부터 왔던 것이니까 이게 잘못되었던 것이니까 그 판결의 취지에는 이것도 없는 것으로 보라. 그렇게 보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후에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협의의 수익도 인정이 되는데 인정이 되는 이유는 뭔데요? 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종전의 기존의 우선순위 결정도 역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요. 확약이라는 거. 여러분, 확약이라는 게 어떨 때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약속을 해요. 뭘 약속해? 허가처분, 지금처럼. 허가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이번엔 행정행위의 불발령을 약속합니다.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럴 때 그 행정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겠나요? 맞죠. 문제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누가 불복하는 거예요? 을병정. 을병정이죠. 얘들이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선순위자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만약 갑한테 어업면허를 해주게 되면 을병정은 그럴 겁니다. 왜 약속 안 지켜요? 확약 불이행을 다투게 되겠죠. 확약 불이행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신뢰보원칙 배웠어요. 신뢰보원칙 뭐가? 신뢰의 대상이 선행조치죠. 확약은 대표적인 선행조치예요. 신뢰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신뢰보원칙의 대표적인 선행조치입니다. 그러니 얘네들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할 것이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갑에게 어면을 하게 되면 그땐 얘네들이 불복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예, 확약의 내용에 제3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확약의 내용에 제3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확약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이럴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상황이에요. 위법하게 확약이 이루어졌고 이 확약은 이순위자인 갑에게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상황을 두 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약의 문제는 항상 이 두 개의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다? 첫 번째 상황은 예, 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확약을 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요. 요건 이제 확약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죠. 요거는 적법한 확약을. 그럼 요번에는요. 위법한. 그렇죠? 위법한 확약으로 인해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들.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전부예요. 예, 신민행정법은 그 A에서 Z가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네. 마음이 안정이 되시죠? 네. 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행정행위의 발령, 이건 뭐겠어요? 수익적 행정행위 발령이겠죠? 불발령, 이건 뭐겠습니까? 침익적 행정행위의 불발령이겠죠? 예, 이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 자기구속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업 면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 결정은 바로 뭐다? 예, 선순위자에게 우선순위대로 업 면허를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업 면허를 해주겠다는 약속, 이게 바로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임명의 내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너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역시 이것도 공무원 임명이라는 것이 특허, 신분 설정행위죠.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약속, 발령에 대한 약속 맞습니다. 예,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제가 건축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해줄게. 약속. 이런 걸 우리가 실무상 내인가라고 합니다. 내인가. 예, 건축허가에 대한 약속, 영업허가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바로 내인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예, 이런 경우도 있다네요. 건물을,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면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자진 철거하면 분양 처분해줄게. 약속. 예, 분양 처분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확약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확약 얘기를 꺼내게 되면 교시라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교시는 뭐냐면 가르치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칠 교 보일시다요. 가르쳐서 보여주는 행위. 이건 뭐 단순한 정보 제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확약과는 다른 거예요. 네. 그다음 확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약과 확언은 어떨까요? 관계가 확약이 이렇게 있다면 확언과 관계를 비교하면 우리 수학기호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수학기호로. 확약은 확언에 포함됩니다. 확언은 확약을 포함하고 그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확약은 협의의 개념이고 확언은 과항의 개념입니다. 확약은 행정작용 중에서 오직 행정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확언은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확언입니다. 둘을 구별할 수 있겠죠? 예, 단계적 행정결정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약이 나오게 되면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한 행위가 있겠죠. 행정행위의 발령에 대한 약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발령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면 확약은 행정행위 발령을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행정행위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약속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확약은 어떤 최종적 종국적 규율입니까? 이걸로서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죠. 약속한 행위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최종적 규율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계적 행정결정을 한번 볼게요. 1.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전결정이 있고 그에 따른 최종적 결정, 최종적 허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2. 부분 허가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적 결정, 최종적 허가가 있습니다. 3. 가행정행위가 있고 그 이후에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종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종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단계 행정결정 또는 단계적 행정결정, 예, 다단계 사업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며 뭐뭐뭐 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가를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요건이 왕짱 중요한 거죠. 왕짱 중요해요. 근데 항상 뭐예요? 이 요건이라는 것에 내가 지금 준비한 것이 요건을 갖춘 것인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인가 항상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여기에 있는 최종적인 허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번복하지 못합니다. 종국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바로 사전결정이라고 그래요. 사전결정. 예를 들어서 폐기물 사업법 제25조에 보시게 되면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때 있죠. 뭐 산업 폐기물일 수도 있고 생활 폐기물일 수도 있고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내가 쓰레기 치우겠습니다. 생활 폐기물도 많이 나오죠? 내가 치우겠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폐기물 사업을 준비하는데 뭐 한 업체당 10억이 들고 20억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개 업체가 거기다가 입찰을 들어가요. 근데 다들 10억씩 써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의 업체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요. 전체적으로 합산 토탈 90억이 사회적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업체들한테 너희들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법의 폐기물 사업법 25조 1항에 우선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라 라고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아갖고 이 업체가 하는 게 맞겠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걔한테만 준비하라고요. 걔한테만. 만약 얘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은 10억 정도밖에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예요. 적정통보. 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법상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적정통보라고 하는데 적정통보가 바로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 너의 사업계획서는 사전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하기 전에 종국적으로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겠음. 분명히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이것을 뭐라고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라고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거 누가 만들어요? 한전이 만들어요. 한전이 원자력 발전소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에 만들어져야 돼요? 어디에 만들어져야 됩니까? 일본에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죠. 일본에 만들어지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일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독립운동가니까요. 그렇죠. 왜 자꾸 일본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면 안 돼요. 왜? 부지가 안전하지 않아요. 지진 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 부지에 지진이 나지 않는 곳에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지진이 나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되게 되면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부지의 안전성. 부지의 안전성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원자력법에 보게 되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라는 것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승인받는 거예요.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의 하나의 요건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대한 사전적, 종국적 확인 행위가 바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사전 결정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일정한 공사를, 부분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결정은 요건 중 하나에 대한 사전적 확인이고 부분 허가라는 겁니다. 부분 허가는 최종적 허가의 일정한 부분의 공사를 종국적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부분만 딱 허가해 주는 겁니다. 부분만. 알겠죠? 그래서 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성질상 그리고 법령상 성질상으로는 사전 결정의 성격을 띠고요. 법에서 부분 공사를 허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부분 허가의 내용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는 뭐라고 했어요? 종국적 확인행위라고 했습니다. 부분허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국적 행위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종적 종국적 규율이 맞아요. 또한 가행정행위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행정행위 직위해제라는 게 나왔어요. 직위해제 이게 바로 가행정행위고 그 뒤에 직권면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직위해제가 바로 가행정행위고 직권면직이 바로 종행정행위입니다. 이런 건 언제 하는 거야? 가행정행위의 가짜는 바로 임시가짜예요. 임시가짜. 임시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정말 직무수행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인가? 확실히 떨어지는 인간이 맞다면 바로 직권면직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시켜버리고 내쫓아버리는 게 맞습니다. 넌 너무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심은 가나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직권면직 여부에 대한 그 사실적 판단을 잠시 보류합니다. 보류를 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실험을 해요. 실험을 정말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던 것인가 실험을 하는데 우리 그런 것을 대기 명령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 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직위해제예요. 잠시 너의 직무를 수행하지 말고 정직! 이게 직위만 해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는 그대로 신분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기명령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얘가 정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정말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내쫓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종행정행위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종행정행위가 나오기 이전까지의 이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어떻게 돼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종국적 규율을 받게 됩니다. 종국적 규율을 받게 돼요. 이와 같은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그리고 가행정행위는 엄연히 최종적 종국적 규율입니다. 그러나 확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약속한 행정행위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직은 종국적 규율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그럼 공법상 계약을 보도록 할게요.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상 계약은 따로 다루긴 하지만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법상 계약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목적이 바로 공익 목적, 행정 목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 방향의 의사 합치에 의한 건데 확약은요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적 결정이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있어서 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에 보시게 되면 법적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확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별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숫자만큼 치시면 됩니다. 1578개를 치세요. 위법한 확약에 대해서 과연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아까 봤던 바로 그 리딩 케이스예요. 여러분, 을병정한테 엄명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병정에게는 수익적이지만 갑에게는 침익적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인천시장이 있어요. 심지어 인천시장이 있는 겁니다. 심을 지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인천시장이 있고 을병정은 한 편입니다. 을병정에게 엄면허를 해줍니다. 엄면허를. 갑자기 생선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확약을 정말 시험에 나왔을 때 100%만 합격하신다면 7일간 단식투쟁을 하면 정말 배가 고프겠네요. 얘한테는 어떻게 되죠? 수익적입니다. 얘한테는 어떻게 되죠? 침익적이죠? 뭐가요? 확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 엄면허 처분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확약도 역시 제3자효의 확약이다,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갑에게는 침익적이었었어요. 약속한 행정행위가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에 이때 특히나 문제가 된다. 확약이 과연 처분성이 인정되는가? 이건 결론 우리가 아까 봤죠. 여러분 판례가 뭐라고 했나요?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죠? 엄면허 처분이 취소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종전의 우선순위 결정을 무시하고 새롭게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그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기하여 새롭게 엄면허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했죠. 결국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확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확약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확약을 불이행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위법한 확약 때문에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확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두 번째죠. 적법한 확약을 불이행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만약에 적법한 확약이에요. 적법한 확약. 이런 경우를 보세요. 1번 상황입니다. 예, 적법한 확약. 이거는 불이행해서 문제예요. 불이행해서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위법한 확약. 이것은요, 이행하니까 문제예요. 엄연을 해줘서죠. 이행을 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리딩 케이스예요. 그럼 여기는요, 확약에 대해서 소제기를 합니까? 예, 소제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확약에 대해서 소제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죠. 소제기는 뭐에 대해서 하나요? 만약 그것이 수익적 처분에 대한 발령 약속이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침익적 처분에 대한 불발령 약속이었다면, 예, 불발령 약속이었다면, 이때는 뭐다? 수익적 처분을 해주지 않아서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수익적 처분을 해주지 않아서, 즉 거부처분. 거부처분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거부처분에 대해 소제기하는 거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비과세의 약속을 했어요. 과세처분 안 할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야? 불발령의 대상이 되었던 그 과세처분. 과세처분에 대해 소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뭐에 대해서 소제기를 한다? 예. 확약에 대해서 소제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확약에 따른 행위, 예, 어업면허. 어업면허에 대해 소제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예,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로에 서게 되는데, 뭐가 아니다? 얘가 아니라 얘에 대해 소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여기서는요, 확약을 직접 다툴 요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 확약에 대해서, 예, 직접 다투게 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예, 확약에 대해서 직접 다투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을 하는데, 직접 소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 면허에 소제기를 하게 된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복잡한가요? 아,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는 뭐 때문에 논의하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논의하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확약을 직접 다투고 싶은 요구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과연 이 확약에 대해서 직접 소제기를 할 수 있을까?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여기 때문에 확약의 법적 성질 검토를 하게 된다라는 점. 학설, 긍정설. 확약은 엄연히 자기 구속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력이 있지 않냐? 구속력이 있으면 처분 아니냐? 이게 다수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건 아니죠. 종국적 규율만이 처분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다수의 행정법 학자보다 똑똑하신 거예요. 왜?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부정설 보겠습니다. 확약의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대해서 어떤 규율을 하고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 확약에 약속한 그 행정행위. 이게 나와야지만 권리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죠. 약속만 받고 뭐.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때요? 사인하기 전까지는 말 못하는 겁니다. 직접 어떤 행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속만 갖고 있는데 약속은 항상 어길 수도 있으니까. 판례 보시게 되면 어면허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뒤에 얘기해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면 어때요? 공정력 및 불가증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뒤에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공정력과 불가증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우리 판례 봤던 것처럼 어머니 판례는 어면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얘기했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이놈의 확약은 뭐라고 했어요? 신뢰보호 원칙의 대표적인 선행 조치이기는 하지만 처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확약은 신뢰보호 원칙을 도움을 받지 않고는 매개로 하지 않고는 그 자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행정행위가 나와야지만 비로소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규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구속력이 미친다라고는 하지만 그 구속력은 누구를 향한 구속력이에요? 국민에게 철거 명령을 하고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이 미치면 그건 처분 맞죠. 외부적 구속력이 미칠 때 우리 그것을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행정청 스스로에 대한 구속력입니다. 자기에 대한 구속력이에요. 그건 내부적 구속력일 뿐이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처분은 어때요? 별도의 취소가 있어야지만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하죠. 우리 사정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뭘 합니까? 철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철회시켜야지만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확약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바로 효력이 상실해요. 처분으로서의 자격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법적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다 배우신 대로 생각해 보시면 느낌 오지 않나요?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결론이겠죠.
항상 처분성하고 법률 유보는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되면 그럼 당연히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결론 나올 텐데 요건 이제 접근하는 루트가 조금 특이하니까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약의 법적 근거는 따로 필요한가? 근데 이제 일반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개별법상 별도의 명문 규정이 필요할까? 그래야만 확약이 가능할 것인가? 법률 유보에 대한 문제네요. 학설, 부정설. 확약은 독립된 행정작용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명문 규정이 없으면 확약은 불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방향성. 확약이 필요하냐, 불효하냐에서 라고 치게 되면 부정설이면 필요 없다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예요. 필요하다. 왜? 문제점 잘 밑줄어 놓으세요, 그러면. 확약의 가능성.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확약을 할 수 있냐, 없냐죠. 명문 규정이 없으니 지금 전제로 깔리고 논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명문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확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정설이에요. 그 다음 밑에 긍정설 보시게 되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왜? 여러분 확약을 해주면 좋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죠. 뭐 있을까요? 예지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지이익.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예지이익. 미리에 알지. 미리에 알지. 예지가 저기 학생 이름이 아니고요. 그죠? 예지이익. 이게 뭐야? 미리 알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미리 알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은 그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따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확약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믿고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이죠. 본처분 권한 포함설. 이게 맞는 겁니다.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권자는요, 공무원 임명권에 기하여 공무원 임명 내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할 거잖아요. 자기가 약속할 수도 있겠죠.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 허가권자, 행정청은요, 건축 허가를 약속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확약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확약의 대상이 되는 그 행정행위, 즉 본처분. 본처분의 권한은 그 안에 확약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통설입니다. 확약은 그 본처분을 하기 위한 예비적 권한 행사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본처분권 안에 당연히 그 권한도 확약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별도의 법적 근거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개 보도록 합니다. 기속행위에 대한 확약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죠. 우선 재량행위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량행위에서는 확약이라는 것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을 받아놓으면요. 약속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게 되면 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에서 확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떠난 홀로 된 사랑이기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속행위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A라는 수익적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must 기속행위면 내가 요건을 충족해 왔으면 어차피 나한테 허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따로 약속받을 거 있습니까? 당연히 법상 넌 나한테 그거 해줘야 되는 건데 어차피 해줘야 될 행정행위이기에 그래서 기속행위는 확약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수지 행정법 학자가 아니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 확약 약속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기속행위에서는 이와 같은 확약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입니까? 법률 효과입니까? 법률 효과입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처분이 재량행위야? 기속행위야? 라는 것은 바로 법률 효과 부분에서의 문제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준비한 것이 과연 건축허가의 요건을 다 갖춘 것인지 아닌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하다, 불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이 법률 요건 부분에서 왜 기속행위도 법률 요건은 재량행위도 서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요건 충족 여부에 불분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예, 일반 국민은 요건이 지금 충족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 그럼 뭐 충족 안 했다고 하면 다시 가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한 번 거부 처분을 받고 또 다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그 행정 절차가 다시 번거롭게 또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 준비했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문의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행정청의 회신을 받았다면, 확약을 받았다면 나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생각 들면 준비 좀 더 해서 가는 거고, 이제 됐구나 하면 바로 허가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도 뭐가 인정돼요? 예지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 기속행위도 확약의 의미가 있다는 점. 그죠? 요건사실 확정 후에, 요건사실의 완성 후에 확약.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량행위에서는 뭐 한다고요? 당연히 확약이라는 거 필요해. 진짜 국민한테 유익해. 정말 기속행위는, 기속행위도 여기가 불분명하면 여기도 필요해. 국민에게 유익해. 예지이익이 인정돼. 그때 또 한 단계 들어가는 거야. 야, 그러면 1, 2, 3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이 뭐하면? 분명하면 어떡할 거야? 분명하면. 이럴 때도 확약 필요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여기도 필요해. 요건이 완성된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북구청, 여기 관악구구나. 예. 관악구청장이 2주 동안 출장을 갔어. 건물 지어야 돼요. 학원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학원 할 때 그랬어요. 교육청을 정말 문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처분을 해주든지,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이게 뭐죠? 확약 좀 해줘요. 요거였어요, 제가 했던 게. 행정법을 아는 시민은 학원을 할 때도 가서 확약을 받아내려고. 그런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2일을 다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관악구청장이 2주 동안 출장을 갔는데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건축 준비 들어갈 수 없어요. 허가 못 받으면 준비 들어가서 설계도면 이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업자들 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착수금 주고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확약을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2주 뒤에 허가가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를 차근차근 착착 해낼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된 경우에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미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본처분의 선행 단계에서 확약이 필요한가 가능한가? 부정설. 그냥 바로 본처분을 하면 되지 무슨 확약이야? 역시 예지익 대처이익에 의미가 있어. 이겁니다. 요건 불비 상태일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죠? 그리고 처분 신청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확약이다. 사전적 이익은 이러한 경우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마자 요건의 적법 요건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본처분 권한, 맞죠? 본처분 권한 포함설. 갑자기 또 꼬이네. 본처분 권한 포함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확약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처분. 약속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행정청이 확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체상정법 요건, 본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확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 있느냐? 위임청이 있습니다. 위임청. 얘가 권한 위임을 합니다. 수임청이 있습니다. 수임청. 얘가 권한 위임을 했어요. 권한 위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는 얘한테 있었는데, 권한 위임 과정에서 위임이 됐으니까, 이제는 얘한테 권한이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되니까, 권한 위임이 있으면, 누구한테 권한이 있다? 권한은 수임청에게 있다. 수임청에게 본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다. 그래서 수임청이 확약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권한 위임이 있었는데, 외형상으로 있었는데 이게 무효예요. 무효?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법적 근거가. 헌법 제96조에 따르게 되면 권한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없단 말이야. 그래서 권한위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외형상은 있는데 법적으로 없는 거라고 하게 되면 누구한테? 여전히 위임청한테 권한이 안 내려갔으니 그대로 있고 얘가 확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상 적법 요건. 확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비과세의 약속을 한다거나 철거 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요 그 본처분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확약을 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확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구청장이랑 서로 아는 사이라고 내 해줄게 이거가 아니고요. 확약을 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겠구나. 예, 이럴 때 확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약의 형식상 적법 요건. 예, 독일에는 말이요. 항상 우리 이러죠. 독일에는 있고 우리는 없어요. 독일의 행정절차법,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뭐밖에 없어요? 신입생 처지에 신입, 처, 지예밖에 없어요.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뭐가 없나요? 확약이 없어요. 확약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히 문서로 하라는 말도 없겠죠. 만약 확약이 처분이라면 처분 절차 적용되죠. 그러면 행정절차법 24조 근거로 문서주의 원칙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죠. 확약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확약이 처분이라면 처분 절차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런데 확약은 처분도 아니고 여기 확약도 없고 확약에 대한 처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술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서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바람직 이런 얘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확약 역시도 분명히 처분은 아니지만 뭐는요?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확약이 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이에요. 그렇죠? 불문법도 역시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예,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확약의 구속력은 자기 구속력이라고 했어요. 자기 구속력. 그러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 심익적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는 어떤 주장을 하면 돼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을 하면서 나한테 빨리 수익적 행정행위 해주세요 라고 이행청구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주장하면서 나한테 침익적 행정하지 마세요 라고 방어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 뭐니까?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확약은 신뢰보호 원칙상 대표적인 선행조치니까. 위법한 확약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처분도 아니에요. 공정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이런 상황이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했었습니다. 위법한 확약이었어요. 위법한 확약.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우선순위 결정이 위법했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우선순위 결정, 확약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어업면허 처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분명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위법하면 그러면 요 놈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 관계에서 행해지는 처분으로 그 위법성이 100%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까지도 위법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위법성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시발점이 어디예요? 아이고 욕을 한 게 아니고 시발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건 처분입니다. 처분이 위법해졌죠? 그러면 처분은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법성의 정도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기서 이 확약이 잘못됐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견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약속이네. 저게 말이 돼? 라고 하게 되면 인천시장도 그거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명백하면 그러면 이것의 위법성도 명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위법성의 정도는 무효사유입니다. 이게 만약에 명백하지 않으면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당장 보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딱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기 처분이 위법해지긴 하지만 면허 처분이 위법한지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법성이 발생한 확약 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잘못된 위법성이 명백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파악을 하시게 됩니다. 취소철의 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은 확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확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는 아니에요. 확약이 처분이 아니니까 취소라고 처분은 아닙니다. 약속을 취소할 수 있어요. 또한 약속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맨 밑에 여기다가 하나 밑줄을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료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철회 사유 X, 실효 사유 동그라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좀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알았다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인정될 때. 그렇죠? 뭐라고요?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if 행정청이 인지하였다면 그러면 약속 그와 같은 확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확약 이후에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즉 행정청이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이럴 때 사정 변경 및 법령 개정의 발생 사유를 이유로 하여 확약은 자동 실효되었다고 봅니다. 판례가 자동 실효되었다고 봐요. 확약의 구속력은 이제 없다고 보는 겁니다. 뭐로 보지 않는다? 철회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은 뭡니까? 철회 사유로 파악하죠. 확약에서는 실효 사유로 파악한다는 점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권리구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 확약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사람들 입장에 따르게 되면 아까 갑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긍정하는 견해에 제가 굳이 포함시킨 이유가 뭐야? 이게 다수설이어서 그래. 다수설이어서. 잘못된 판례가 맞습니다. 다수설이어서 제가 이걸 그냥 경우에서 나눠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죠. 근데 이건 아까 보시다시피 뭐예요? 확약의 불이행 쪽이 아니라 위법한 확약에 의한 제3자의 권익 침해 상황,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령, tim익적 행정의 불발령 보도록 합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앞에 있는 양가로 1번은 써놓을까요, 그러면? 양가로 1번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위법한 확약이에요. 위법한 확약. 위법한 확약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양가로 1번이에요. 확약에 대한 행정쟁송.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확약에 대한 직접 다툼, 직접 불복은 위법한 확약 때문에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령이나 침익적 행정의 불발령. 이건 뭐예요? 양가로 2번, 3번 옆에다 써놓으시고 이거는 적법한 확약이에요. 적법한 확약. 확약을 불이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확약 불이행 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확약의 문제는 오직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적법과 위법에서 불이행과 이행을 했을 때. 부작위 보도록 합니다. 허가를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부작위하면 부작위 합판성 제기하면 됩니다. 허가를 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부작위하면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죠.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서 거부하게 되면 거부처분 항고송 제기하면 됩니다.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 거부처분하게 되면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심판 제기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지우겠습니다. 무명한 고송 얘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우는 게 아니죠. 살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리겠습니다. 살리고 그 다음 침익적 행정행위의 불발령. 이건 뭐야? 비과세의 약속 얘기하는 거죠. 침익적 처분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하게 되면요, 바로 그냥 취소 무효항의소송 제기하면 되고 취소 심판 무효항의 심판 제기하면 되죠. 다만 사전소송으로서 무명항의소송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 확약이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죠. 적법한 확약 또는 적법한 확약의 불이행으로 재산상 손실 발생, 손실보상은 뭐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 고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손해배상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뭐다?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는 모든 공법작용까지 포함되니까. 그렇죠? 처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 2조의 직무행위 안에 포함될 수 있고요. 따라서 행정청이 잘못, 과실이 인정되는 확약을 한 경우에 이럴 때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확약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작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당장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개예요. 적법한 확약의 불이행과 위법한 확약의 이행입니다. 그렇죠? 적법한 확약의 불이행과 위법한 확약의 이행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꼭 우리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확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